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추우셨습니까? 또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얼마나 답답한 삶을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평강과 지키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탄하시는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위한 여행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 이야기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큰아이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졸업할 때 저희 부부가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졸업식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 졸업한 학교와 올랜드가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올랜드에 있는 디즈니랜드에 방문을 했습니다. 8월 말인데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저희 부부는 지쳐서 그늘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미국은 다인종 국가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형형색색의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르게 느껴졌고 그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이 느껴져서 풍성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 숫자만큼 생각도 모습도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인생은 다르기 때문에 풍성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관은 사람은 서로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남자와 여성이 서로 다르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존 그레이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다르다고 했는데 첫째는 남자는 여자와 구조와 생각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길을 찾는 것이나 디테일한 면에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기억하는 것에서도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굵고 중요한 것을 점으로 기억하는가 하면 여성들은 아주 가늘고 세밀하게 구석구석까지 아주 세밀한 구석까지 다 기억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자와 여자는 방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성들은 가장 중요하고 큰 방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을 두지만 남자는 그 여러 방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라고 하는 의미지 이것을 악용하거나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고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세미나가 나간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거봐, 세미나에서 남자가 방이 여러 개라잖아. 이게 당신이 이해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여성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큰 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에게도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방만 갖고 있기를 바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 여자가 남자의 방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최근 텔레비전 드라마에 보면 바람 피면 죽는다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렇게 원색적인 제목이 있는가 그랬는데 이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성들의 심리를 잘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다름을 이해하고 더 넓게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남녀는 사건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자기가 이야기해놓고도 불리하다 싶으면 이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 여자들은 중요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소설을 쓰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성들은 촉이 발달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느낌과 촉이 발달한 여성들은 무슨 일을 생각하다가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늦게 온다든지 아니면 남성이나 다른 일들이 있어서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졌다 그러면 혼자 상상하면서 소설을 쓰다가 삼불, 첫째는 불행, 그리고 불편, 그리고 불안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편이 돌아가서 다 이야기하는데 특정 부분에 가서는 이야기를 좀 주저합니다. 그것은 그 회사의 여직원 이야기라면 그러면 여자들은 촉이 발달하고 느낌이 탁 발동을 해서 유독 그 사람 얘기만 할 때는 좀 달라지지? 이러면서 혼자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소설을 쓰면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답답해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이러한 여성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공연히 오해받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남녀는 고민을 해결하는 방식도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주로 고민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친구나 잘 아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자기 답답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성들은 중요하고 그리고 고민되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큰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는 말을 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습니다. 이것을 남성들이 동굴 속에 자명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동안 혹은 여러 날 동안 이야기하지 않고 딴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여성들 특히 아내들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궁금해하고 속상해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들은 동굴 속에 들어가는 일은 없는가? 물론 여성들도 있습니다. 개인차에 따라서 다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아내, 이 아내란 말은 안에 있는 해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어두워지면 집 전체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여성들은 본질적으로 동굴에 들어가기보다는 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친화적인 그런 관계로 가정을 밝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동굴의 자명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된 선택이 가정 전체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중요한 일이 있거나 큰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고민된 일이 있을 때 가끔씩 동굴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굴 속에 들어간 사람을 어떻게 해야 가장 잘 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그 동굴 속에 들어갔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 발로 걸어 나와서 말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공연이 답답하니까 그 동굴 속에 따라 들어가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나 때문이야? 마음 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캐물으면 별로 좋은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남자와 여자는 생각과 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협력자가 되고 보완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남녀가 다른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강의는 남녀가 다른 것뿐만 아니라 사람 전체는 태어났을 때부터 기질이 다르다는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두 번째 강의는 남녀 성별이 아니라 남녀를 불문하고 태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각적인 사람과 청각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시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정돈돼야 되고 차근차근하게 다 이렇게 흐트러짐이 없어야 되는 사람을 시각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시각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목사니까 강단에 설 때 강단에 서자마자 제일 먼저 마이크를 확인하고 조명이나 또는 예배당 안에 있는 공기를 살핍니다. 그리고 의자가 제대로 놓였는가 이런 것들을 다 순간적으로 살핀 다음에 이것이 흐트러짐이 없을 때 예배를 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럴 때 편안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청각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각이선 질서 정연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미가 중요한 것이고 대인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한다고 해서 방에 들어가 봤더니 방 안에 옷들이 다 널브러져 있고 의자나 책상이나 옷걸이나 이런 데 다 흩어져 있으면서 공부한다고 하는데 껌을 씹고 다리를 떨고 볼펜을 돌리면서 이어폰을 꼈고 음악을 듣고 있더라는 겁니다. 공부하냐? 그랬더니 공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볼 적에는 이게 도대체 공부하는 거냐? 화가 나더라는 겁니다. 공부 제대로 하라고 하니까 지금 공부하는데 왜 방해를 하느냐? 이렇게 응수하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각적인 사람 아빠와 청각적인 아들의 대화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각적인 사람과 청각적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서로 다르게 태어나는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질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태어난 기질이 서로 다르다는 연구 중에 하나가 MBTI 조사법입니다. MBTI라고 하는 것은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 첫 번째 글자만 따서 MBTI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융 심리학자의 심리를 바탕으로 만든 심리검사인데 이 MBTI에서는 네 가지를 주목합니다. 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외향적인 사람이냐 또는 감각형인 사람이냐 직관적인 사람이냐 또 사고형 사람이냐 감정형 사람이냐 또는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향적이고 외향적이라는 말은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혼자 있으면서 음악이나 책을 보면서 에너지가 서서히 보충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외향적인 사람은 혼자 있으면 참 힘듭니다. 운동장에 나가거나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에 다니고 또 백화점 같은 데 가고 사람과 토론하고 이러면서 에너지를 충분히 채워가는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내향적인 사람은 소심하거나 차분하고 외향적인 사람은 행동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감각형이냐 직관형인가를 묻는데 감각형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감, 이 오감을 가지고 사물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오감이라는 것은 첫째는 시각, 보는 겁니다. 후각, 냄새를 맡는 겁니다. 청각, 귀로 듣는 것입니다. 미각,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촉각, 느끼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감각을 가지고 사물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것이라면 이거 직관형의 사람은 인투션,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육감 내지는 영감에 의존해서 무슨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판단하고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이 뛰어나거나 감에 의지하고 비약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약간 즉흥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이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이것을 묻는 것인데 진실과 데이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실천적이냐 그리고 실적이 있느냐 이걸 따지는 사람은 사고형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사람 관계보다는 실적보다는 사람 관계를 중요시 여기면서 사람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 의미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감정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그 사람이 판단형 사람이냐 아니면 인식형의 사람이냐를 보는 겁니다. 판단형은 목표 지향적이고 그것을 예정대로 잘 진행했느냐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가 하면 인식형의 사람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목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넓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 동생 가족과 함께 우리 가정이 휴가를 같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본래 계획은 자동차를 타고 가서 강릉으로 가는 겁니다. 중간에 이천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화장실 갔다 오고 강릉에 가서는 점심을 먹으면서 강릉 주변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이제 속초 쪽으로 가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찻길이 너무 많이 막히는데 이천에 가기도 전에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가 점점 올라옵니다. 동생은 이게 여행인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다가 강릉 쪽으로 가지 않고 홍천 쪽으로 빠졌습니다. 근데 홍천 강가에 가서 이제 시원한 그늘에 앉았는데 너무 좋으니까 제 동생이 홍천에서 한참 있으면서 여기서 저녁까지 먹고 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목표는 강릉이기 때문에 강릉을 가야 되는데 왜 홍천에서 떠나지 않느냐? 동생은 말합니다. 형,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말고 이것이 여행이야. 이것이 휴가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 지향적으로 예정대로 진행되는가를 보는 것은 판단형이고 그리고 얼마든지 상황 따라서 수시로 이렇게 목표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인식형의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이 네 가지 유형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이 네 가지가 1번, 2번 이것이 조합을 이룰 때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MBTI 심리검사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16가지가 전부는 아닙니다. 더 많은 성격 유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여러 유형으로 생리적으로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시각적인 사람이든 청각적인 사람이든 아니면 이 MBTI에서 말하는 16가지 유형을 가지고 여러 성격이 나뉘는 것처럼 여러 유형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 유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인구만큼 유형이 다 다르고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할 때 두 쌍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그 쌍둥이 자매는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구별이 잘 안 갔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엉뚱한 짓도 했습니다. 서로 친구가 사귀어지면 그러면 대신 나가기도 하고 또는 우리들한테 나는 큰애라고 얘기도 하고 또 작은애라고 얘기돼서 우리를 혼돈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정확하게 목소리만 들어도 그 아이가 큰아이인지 작은아이인지를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쌍둥이라고 태어났어도 그리고 너무 똑같다고 해도 다 다른 겁니다.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풍성한 것이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스펙트럼, 삶의 스펙트럼을 넓게 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사람은 서로 다르다 하는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죠. 우린 다 다르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것은 보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꼭 잊지 말아야 되길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다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그 다름으로 인해서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런 문제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진행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